장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요즘 자꾸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혹시 장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장 건강 이야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년의사입니다. 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장은 그냥 음식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세요. 먹은 게 소화되고 영양분 흡수되고 나머지는 변으로 나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장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 면역의 대부분이 장에 있습니다. 70% 이상이요. 왜냐하면 장은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거든요.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음식과 함께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에는 면역세포가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요. 염증이 시작되는 곳도 장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장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럼 관절도 아프고 피부도 나빠지고 혈관도 상합니다. 혈당과 체중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 속에 사는 균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는 이유가 장 속 균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피곤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대사가 안 되니까요. 염증이 잘 생깁니다. 장 건강이 나쁘니까요. 그래서 장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잡곡밥입니다. 흰쌀밥만 계속 먹으면 장이 먹을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흰쌀은 껍질을 다 벗겨낸 거예요. 그럼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영양가는 있지만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그럼 장은 어떻게 될까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장은 음식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좋은 균이 살아야 건강해집니다.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균이 살고 있어요. 이 균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균들도 먹어야 살아요. 그 먹이가 바로 섬유질입니다. 흰쌀밥만 먹으면 좋은 균이 굶어요. 그럼 나쁜 균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곡을 섞으세요. 보리, 현미, 귀리 조금만 섞어도 됩니다. 잡곡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요.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이 잘 움직입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줄어들어요.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섬유질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변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완전히 바꾸지 마세요. 갑자기 현미밥으로 바꾸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흰밥에 30%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흰쌀 2컵에 잡곡 1컵, 이 정도만 섞어도 돼요. 처음에는 보리만 조금 넣어보세요. 보리는 부드러워서 먹기 편합니다. 익숙해지면 현미나 귀리도 조금씩 추가하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잡곡을 미리 물에 불려놓으면 부드러워져요. 압력 솥에 오래 익히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물 반찬 한 접시입니다. 장이 깨끗해야 몸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그럼 장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채소와 나물은 장 속을 쓸어주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 장을 지나가면서 장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긁어내요. 그리고 장 속에 쌓인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시금치, 콩나물, 미역,
브로콜리 이런 나물을 하루 한 접시만 드세요. 건강식품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건강식품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산균,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거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먼저예요. 기본은 음식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이에요. 나물 반찬 한 접시가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시금치 무침 한 접시, 콩나물 무침 한 접시, 미역국 한 그릇. 이게 장을 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 끼마다 나물 반찬 하나씩은 올리세요. 아침에 시금치 무침, 점심에 콩나물 무침, 저녁에 미역국. 이렇게만 해도 하루 3번 장이 깨끗해집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이런 거요. 색이 진하다는 건 영양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조리법은 간단하게 하세요. 데쳐서 들깨가루나 참기름 살짝만 넣으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됩니다. 장이 나빠지면 생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첫째, 변이 굳거나 자주 설사합니다. 변을 보는 게 힘들거나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면 장이 안 좋다는 신호예요. 정상적인 변은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한 번에 쑥 나와야 합니다.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힘을 많이 줘야 하거나 물같이 나오면 장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둘째, 배에 가스가 자주 찹니다.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면 장 속에 나쁜 균이 많다는 뜻이에요. 나쁜 균들이 음식을 분해하면서 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자꾸 피곤합니다. 장이 안 좋으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장에서 염증이 생기면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넷째, 감기를 자주 앓습니다. 장에 면역세포가 70% 이상 있다고 했죠? 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감기도 자주 걸리고 아픈데도 잘 안 낫습니다. 이게 다 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곡밥과 나물 반찬 외에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섬유질이 장에서 일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섬유질이 오히려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세요. 둘째, 발효식품을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발효식품에는 좋은 균이 들어있어요.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장에 좋은 균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햄, 소시지, 과자 이런 가공식품은 장 속 나쁜 균을 늘립니다. 완전히 끊을 순 없어도 줄이는 게 좋아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도 긴장해요.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심호흡하고 산책하고 잘 주무세요. 장도 편안해집니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밥을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장이 혼란스러워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세 끼 규칙적으로 드세요. 장이 리듬을 찾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장이 살아야 면역이 살고 면역이 살아야 몸이 버팁니다. 약부터 찾지 마세요. 잡곡 조금, 나물 한 접시. 2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 지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피곤함도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장이 좋아지면 온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장은 음식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면역의 중심입니다. 장이 약해지면 피곤하고 살이 안 빠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장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잡곡밥. 흰밥의 30%만 섞으세요. 둘째, 나물 반찬 한 접시. 몇 끼마다 하나씩 올리세요. 장이 나빠지는 신호는 변이상, 가스, 피로, 잦은 감기입니다. 물 충분히 마시고 발효식품 드시고 가공식품 줄이세요.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저는 오늘부터 잡곡밥 먹어야겠어요 하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장 건강하게, 면역력 튼튼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